아, 공기 좋다. 여러분, 오늘 날씨 참 좋죠? 창밖을 보니 은행나무 잎이 아주 샛노랗게 물들었더라고요. 햇살이 베란다 난간에 부딪혀서 반짝반짝 흰 빛을 내는 게 마치 누가 금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았어요. 이렇게 볕이 좋은 날, 저는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 타들고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입에 가져갈 때마다 훅훅 올라오는 그 단내, 참 좋죠. 나이 들수록 이런 소박한 게 행복이더라고요. 컵을 두 손으로 감싸주니까 손바닥이 따끈따끈 데워지고 입술에 닿는 컵 테두리의 매끈한 도자기 감촉도 참 좋았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아파트 놀이터에서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고 있더군요. 아기는 분홍색 토끼 모자를 쓰고 까르륵 웃고 있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30년 전 제 모습이 겹쳐지는 거예요. 나도 저랬지. 유모차 끌고 기저귀 가방 들고 온종일 애들 뒤치다꺼리하며 살았지. 그때는 정신없이 살았어요. 아침에 눈 뜨면 첫째 도시락 싸고 둘째 우유 먹이고 남편 출근시키고 하루하루가 전쟁터였죠. 손목은 늘 시큰거리고 무릎은 계단 오를 때마다 욱신거렸어요. 그래도 그땐 몰랐어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시간이 하나도 없다는 걸요. 애들이 다 크고 나니까요. 집이 텅 빈 것 같더라고요. 물론 기쁘죠. 잘 컸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허전한 거예요. 뭔가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말이에요. 남편은 여전히 회사 다니고 저는 혼자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앉아 있고 이게 내 노후인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 평화가 딱 3분 만에 깨졌지 뭐예요.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 우리 둘째 딸 지영이. 요즘 둘째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대기업 다니면서 애들 키우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전화 받기도 전에 벌써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이 시간에 전화하는 건 뭔가 급한 일이 생겼다는 뜻이니까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는데 관절이 뻣뻣해서 한 번에 안 눌러지더라고요. 에휴, 나이 들면 이런 것도 불편해요. 엄마, 전화를 받자마자 다급한 목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숨도 제대로 안 쉬고 쏟아내는 말들이 귓속으로 빠르게 흘러들어왔어요. 엄마, 나 급하게 지방 출장 가야 하는데 이번 주만 애들 좀 봐주면 안 돼? 도우미 이모님도 갑자기 그만두셨대. 어린이집은 둘째가 아파서 못 보내고 엄마가 아니면 정말 방법이 없어. 응? 엄마, 괜찮지? 순간 제 코끝에서 환영처럼 시큼한 젖비린내가 확 풍기는 것 같더군요. 아, 그 냄새. 30년 전 제 청춘을 다 바쳐 맡았던 그 냄새 말이에요. 새벽 3시에 젖병 소독하면서 맡던 뜨거운 증기 냄새, 기저귀 갈 때마다 올라오던 암모니아 냄새, 아기 토사물을 닦으면서 코를 찌푸리던 그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무릎이 욱신거리고 손목이 시큰거렸던 그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밤새 아기를 안고 서서 재우던 그 고통,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았던 그 시절 말이에요. 저는 믹스커피를 꿀꺽 삼켰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따뜻한 액체가 용기를 내라고 저를 다독여주는 것 같았죠. 단전에서부터 힘을 끌어올려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영아, 응, 엄마. 미안한데 안 되겠다.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어요. 지영이가 잘못 들었나 싶어 말을 잇지 못하는 게 느껴졌죠. 엄마, 내일 면접 보러 가야 해. 뭐? 면접? 엄마가 무슨 면접? 딸내미 황당해하는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했죠. 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게 너무 크게 들려서 지영이도 들을까봐 걱정될 정도였어요. 손바닥에 땀이 촉촉하게 맺혔고요. 그냥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보려고.
지영아, 미안해. 다른 분한테 부탁해봐.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 나이에 무슨 면접을. 저는 더 듣기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려서 통화 종료 버튼을 3번이나 눌렀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베란다가 너무 조용했어요. 아까 그렇게 좋았던 커피 냄새도 햇살도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싶어서 가슴이 철렁했죠. 나 지금 뭐 한 거야? 딸이 그렇게 급하다는데 거절을 해버렸네. 하지만 동시에요. 가슴 한쪽에서는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어요. 후련함이랄까요? 아니면 해방감? 6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입으로 안 되라고 말한 것 같았어요. 엄마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요.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을 때 말했죠. 여보, 나 내일 면접 봐. 남편도 지영이랑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뭔 소리야? 당신 나이에? 그 말에 저는 웃으면서도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 나이가 뭐가 문제야? 나는 아직 팔팔한데. 계단 10층도 뛰어 올라갈 수 있고 장 보고 올 때 쌀 한 포대도 거뜬히 들 수 있는데 말이야.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침대에 누워 있는데 천장만 멍하니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어둠 속에서 형광등 스위치에 작은 빨간 불빛만 깜빡거렸죠. 손을 들어 올려보니 주름진 제 손등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걸 했을까요? 기저귀도 갈고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걸레질도 하고 이 손은 늘 남을 위해서만 움직였어요. 이제는 좀 나를 위해 움직여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드디어 잠이 왔습니다. 내일이 기대되면서도 두려운 그런 밤이었어요. 말은 그렇게 용감하게 했지만요. 사실 심장이 쿵쾅거려서 혼났어요. 제가 도전한 건 바로 반려견 유치원 보조교사였거든요. 평생 강아지 꼬순내 맡으며 사는 게 꿈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개를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학교 가다가 길에서 만나는 강아지들한테 다 말 걸고 머리도 쓰다듬고 그랬죠. 결혼하고 나서도 강아지를 키우고 싶었는데 남편이 애들 크면 그때 키우자고 했어요. 그런데 애들 키우느라 바쁘다 보니 그때는 영영 오지 않더라고요. 애들 다 키워놓고 나니까 이젠 남편이 이 나이에 개 똥 치우게 라고 하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가 직접 키우진 못해도 다른 사람네 강아지들이라도 돌봐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일이 되면 더 좋고요. 인터넷을 뒤지다가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요즘은 뭐든지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클릭 몇 번 하니까 온라인 강의 사이트가 쫙 나왔어요.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근데 막상 강의를 신청하고 교재를 받아보니까요. 아이고, 글씨가 왜 이렇게 작은 거예요? 책을 펼쳤는데 글자가 개미만 해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가늘게 뜨고 코를 박고 봐도 흐릿흐릿하고요. 할 수 없이 서랍에서 돋보기를 꺼냈죠. 남편이 신문 볼 때 쓰던 그 커다란 돋보기 말이에요. 돋보기를 통해 보니까 글자가 엄청 크게 보이는데 문제는 한 줄 읽으려면 돋보기를 이리저리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읽다 보면 어지럽고 목도 뻐근하고요. 옛날에 우리 애들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엄마, 공부 너무 싫어. 그러던 녀석들한테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고 했었는데 이제 제가 공부하니까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정말 머리에 안 들어와요. 강아지 카밍 시그널, 배변 훈련법, 사회와 교육 생전. 처음 듣는 말들을 노트에 꾹꾹 눌러 담았죠. 손목이 아파서 중간중간 손을 털어가면서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부했어요. 왜냐면 낮에는 눈이 더 침침해지고 졸리거든요.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아서
정신이 또렷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거실 탁자에 앉아서 전기장판을 켜고 따끈한 보리차 한 잔 옆에 놓고 공부했습니다. 보리차 향이 코끝을 간지리면서 졸음을 깨워줬죠. 창밖을 보면 아직 캄캄한데 가로등 불빛 아래로 새벽 운동 나온 사람들이 몇 명씩 지나갔어요. 노트에 쓰는 펜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깨뜨렸어요. 사각사각, 사각사각. 그 소리가 참 좋더라고요. 30년 만에 다시 공부하는 제 모습이 뭔가 뿌듯했어요. 나 아직 할 만하네. 물론 쉽지는 않았어요. 강의 들으면서 졸 때도 많았고요. 특히 반려견 영양학 파트는 정말 어려웠어요. 단백질이 몇 퍼센트, 지방이 몇 퍼센트 숫자만 나오면 머리가 지끈거렸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이걸 해내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는 할머니가 아니라 당당하게 일하는 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시험 보는 날은 긴장해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손바닥에 땀이 축축 나고 심장이 쿵쾅거렸죠. 시험장에 가니까 저 말고도 중년 여성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다들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떨리지만 해내고 싶은 얼굴들이요. 시험 문제를 받아들었을 때 종이의 빳빳한 감촉이 손가락을 통해 전해졌어요. 문제를 읽는데 돋보기를 깜빡했다는 걸 깨달았죠. 아이고, 이럴 수가. 근데 신기하게도요. 시험지 글씨는 생각보다 커서 그냥 읽을 수 있었어요. 요즘은 시니어들 배려해서 글씨를 크게 만든다더니 정말 그랬나 봐요.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갔어요. 연필로 동그라미 칠하는 소리가 찰칵찰칵 났죠. 어떤 문제는 확신이 서고 어떤 문제는 헷갈렸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2주 뒤에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우편함을 열었을 때 하얀 봉투가 딱 하나 들어 있었어요. 발신자가 한국반려동물협회더라고요. 손이 떨려서 봉투를 뜯는데 잘 안 뜯어지더라고요. 겨우겨우 뜯어서 안에 있는 종이를 꺼냈는데 맨 위에 합격이라는 두 글자가 크게 박혀 있었어요. 아이고, 이게 진짜야? 거실에 서서 종이를 들고 멍하니 있었어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60년을 살면서 제 이름 석자가 적힌 자격증을 받아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결혼하고 애 낳고 키우느라 바빴던 세월에 저한테는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문자를 보냈죠. 여보, 나 합격했어. 남편은 키읔키읔 축하라고만 짧게 답했지만 저는 그걸로도 기뻤어요. 합격증을 액자에 넣어서 거실 벽에 걸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보면서 뿌듯해했죠. 그리고 드디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동네에 새로 생긴 댕댕 유치원에서 보조교사를 뽑는다는 공고를 봤어요. 경력 무관, 열정 있는 분 환영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경력 무관이면 나도 되는 거 아냐? 이력서를 쓰는데 경력란이 텅텅 비어 있어서 부끄러웠어요. 그래도 떨리는 손으로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 보유라고 적어 넣었죠. 면접 보러 가는 날 옷장을 열고 한참 고민했어요. 뭘 입어야 잘 어울릴까? 너무 꾸미면 이상하고 너무 평범하게 입으면 성의 없어 보이고 결국 깔끔한 검정 바지에 흰색 블라우스를 골랐어요. 거울을 보니까 그래도 봐줄만 했어요. 입술에 연한 핑크색 립스틱을 발랐는데 손이 떨려서 삐뚤빼뚤하게 발라졌더라고요. 휴지로 닦고 다시 바르기를 3번이나 반복했죠. 유치원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문을 여니까 안에서 멍멍멍 하는 소리가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세상에 강아지가 몇 마리나 되는 거예요? 크고 작은 강아지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어떤 녀석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어머, 귀여워라. 무릎을 살짝 굽혀서 강아지를 쓰다듬으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면접 보러 오셨어요? 돌아보니까 젊은 여자분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어요. 아마 30살쯤 되려나? 머리를 노란색으로 염색하고 귀에는 큰 링 귀걸이를 달고 있었죠. 아, 네, 저 이정숙이라고 합니다. 아, 사장님, 면접자분 오셨어요. 사장님이라고? 이 젊은 친구가 사장이라고요? 안쪽에서 또 젊은 남자분이 나왔어요. 얼핏 봐도 30대 초반, 청바지에 후드 티셔츠를 입고 목에는 강아지 목줄을 몇 개 걸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댕댕 유치원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젊은 사장님은 악수를 청했어요. 손을 잡는데 제 손이 얼마나 거친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사장님 손은 부드럽고 매끈한데 제 손은 굳은 살이 배겨서 울퉁불퉁했거든요. 면접은 생각보다 편안했어요. 사장님은 제 자격증을 보고 오, 열정 있으시네요. 라며 웃었고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취직을 했습니다. 첫 출근 날 아침 7시에 유치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출근합니다. 제 목소리가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30년 만에 누군가한테 출근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게 얼마나 떨리던지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요, 와. 후각을 자극하는 비릿하면서도 구수한 사료 냄새가 확 퍼졌어요. 젖은 강아지 털 냄새, 소독약 냄새, 그리고 뭔가 따뜻하고 살아있는 생명체들의 냄새가 섞여 있었죠.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좋더라고요. 집에 있을 때 나던 김치찌개 냄새나 빨래 냄새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의 냄새였어요. 발밑으로 우르르 몰려오는 털 뭉치들이 제 바지를 킁킁거렸어요. 작은 말티즈부터 큰 골든 리트리버까지 크기도 색깔도 제각각이었죠. 무릎을 굽혀서 강아지들을 쓰다듬으니까 그 보드라운 털의 감촉이 손바닥을 간지렸어요. 어떤 녀석은 털이 부들부들 부드럽고 어떤 녀석은 빳빳하더라고요. 강아지들이 제 얼굴을 할짝할짝 하찼는데 그 축축하고 간지러운 느낌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명찰 드릴게요. 젊은 직원이 제게 플라스틱 명찰을 건네줬어요. 보조교사 이정숙이라고 인쇄되어 있더라고요. 제 이름이 박힌 명찰을 가슴에 다는데 손이 떨려서 핀이 잘 안 꽂혔어요. 겨우 끼웠는데 명찰이 빛을 받아 반짝였죠. 아, 이게 정말 내 명찰이구나. 나도 이제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문제는 사장님이었어요. 사장님은 저보다 30살은 어려 보이는 젊은 친구였는데 말투가 되게 신기했어요. 여사님, 이건 힙힙하지 않아요. 요즘 강아지들은 스트레스 프리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힙? 스트레스 프리?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도대체 엉덩이가 아니면 뭐가 힙하다는 건가 싶었죠. 젊은 직원들은 오케이, 굿굿 하면서 대답하는데 저만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도시락을 까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까 갓생, 레전드, 찐텐 이런 말들이 튀어나오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도시락 먹으면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죠. 내가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나만 너무 늙은 거 아냐? 그런 생각이 들 때쯤 라떼는 말이야. 개밥에 된장 풀어서 줬어.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옛날에는 정말 그랬거든요. 남은 밥에 된장 풀고 뼈다귀 국물 부어서 강아지 밥 만들어줬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꿀꺽 삼켰습니다. 여기선 제가 엄마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신입사원이니까요. 배워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첫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서 있으니까 다리가 퉁퉁 붓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신발을 벗으면 발목에 양말 자국이 깊이 패여 있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파스를 붙이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서 버텼어요. 물에 발을 담그면 지끈거리던 통증이 스르르 풀리는 게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뭉치라는 녀석이 들어왔어요. 아침에 출근했는데 사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희를 불러 모았어요. 오늘 문제견 한 마리가 들어와요. 진돗개 믹스인데 공격성이 좀 있대요. 조심해서 다뤄야 합니다. 문이 열리면서 덩치 큰 강아지가 들어왔어요. 몸집이 산만큼 커 보였고 털은 회색과 갈색이 섞여서 마치 늑대 같았죠. 목줄을 잡은 보호자가 힘들어할 정도로 힘이 셌어요. 뭉치야, 가자. 여기서 착하게 있어야 해. 보호자가 안쓰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뭉치는 보호자를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빨을 드러내고 눈빛이 험악했죠. 젊은 직원들이 다가가려고 했는데 뭉치가 더 사나워졌어요. 목에서 나는 낮은 으르렁 소리가 공기를 떨리게 했어요. 직원들은 겁먹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죠. 저는 한쪽 구석에 서서 뭉치를 지켜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뭉치가 사나워 보인다고 했지만 제 눈에는 달라 보였어요. 녀석의 귀가 뒤로 쫑긋 젖혀져 있고 꼬리가 다리 사이로 말려 있었거든요. 몸을 잔뜩 웅크린 채로요. 이제 무서워하는구나. 녀석의 으르렁거림이 화가 난 게 아니라 나 무서워요. 나 좀 보호해주세요 라고 우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꼭 40년 전 시댁에 첫날 들어갔을 때 저 같더라고요. 낯선 집,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잔뜩 움츠러들었던 22살 새색시 말이에요. 그때 저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다른 직원들이 훈련용 간식이나 장난감으로 접근하려고 했지만 뭉치는 더 긴장했어요. 심지어 한 직원이 너무 가까이 가자 공중으로 점프하면서 찢어댔죠. 깜짝 놀란 직원이 넘어질 뻔했어요. 뭉치, 진짜 문제견이네요. 사장님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했어요. 저 녀석한테 필요한 건 훈련이 아니라 기다림이 아닐까?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 나와서 준비를 했어요. 집에서 노란 호박 고구마를 쪄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를 신문지에 싸서 가방에 넣어왔죠. 출근길에 가방에서 올라오는 따뜻하고 달콤한 고구마 냄새가 참 좋았어요. 유치원에 도착해서 고구마를 한 입 크기로 잘라서 작은 통에 담았어요. 손으로 만지니까 부드럽고 촉촉한 게 딱 좋았죠. 뭉치가 있는 공간으로 천천히 들어갔어요. 녀석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저는 훈련용 클리커도 목줄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주머니에 고구마만 넣고 들어갔죠. 뭉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냥 녀석 옆에서 한두 걸음 떨어진 곳에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이 차갑더라고요. 엉덩이를 통해 전해지는 차가운 기운이 온몸으로 퍼졌어요. 무릎도 빠근하고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주머니에서 고구마 한 조각을 꺼내서 제 무릎 위에 올려놨어요. 달큰한 냄새가 솔솔 풍겼죠. 뭉치가 코를 킁킁거렸어요. 냄새를 맡는 게 느껴졌죠. 저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냥 뭉치야, 할미는 너 안 건드려. 그냥 여기 있을게. 라고 마음속으로만 말했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제 다리가 저려왔어요. 엉덩이는 차가운 바닥 때문에 얼얼하고 허리도 뻐근했죠. 시계를 보니 30분이 지나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등 뒤에서 뜨끈하고 묵직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뭉치가 슬그머니 제 등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은 거예요. 녀석의 체온이 제 등을 타고 전해졌어요. 생명의 온기였죠.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대로 가만히 앉아 있었죠. 뭉치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하하. 거친 숨소리가 점점 편안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천천히 손을 뒤로 뻗어서 뭉치의 등을 만졌어요. 거칠고 뻣뻣한 털이 손에 닿았어요. 투박한 제 손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녀석의 쿵쿵거리는 심장 박동이 제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어요. 빠르게 뛰던 심장이 점점 천천히 뛰기 시작했죠. 아, 이게 살아있는 거구나.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자식들 다 키워보내고 텅 빈 것 같았던 제 가슴 속 구멍이 이 말 못하는 짐승의 온기로 채워지는 기분이었어요. 뭉치의 따뜻한 체온이 제 등을 통해 가슴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죠. 뭉치가 고개를 돌려 제 손을 핥았어요. 축축하고 따뜻한 혀의 감촉이 손등을 스쳤어요. 그래, 착하지. 무서웠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이후로 뭉치는 저만 보면 꼬리를 흔들었어요. 다른 직원들한테는 여전히 경계했지만 저한테만큼은 배를 보이고 누웠죠. 사장님이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여사님, 진짜 대박이에요. 뭉치가 저렇게 순해질 수가 있네요. 젊은 직원들도 신기해했어요. 할머니, 비법이 뭐예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죠. 비법은 없어. 그냥 기다려주는 거야. 젊은 사람들은 다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데 어떤 건 천천히 기다려줘야 하는 거야. 그날 이후 저는 유치원에서 개통령 할머니로 불리게 됐습니다. 문제견이라고 소문난 강아지들이 오면 다들 저를 불렀어요. 젊은 선생님들이 못하는 기다림과 품이 있다면서요. 그게 우리네 시니어들 전공 아니겠어요? 30년 동안 애들 키우면서 배운 인내심, 밤새워. 아픈 아이 간호하면서 생긴 세심함, 말 못하는 아기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뭘 원하는지 알았던 그 감각들이요. 그게 여기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어제가 첫 월급날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으로 통장을 확인했어요. 화면을 켜니까 환한 빛이 얼굴을 비췄죠. 손가락으로 앱을 눌러서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리고 거기 찍혀 있더라고요. 댕댕 유치원 입금. 숫자를 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많은 돈은 아니에요. 젊은 직원들 월급의 반도 안 되죠.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살림할 때랑은 차원이 다른 무게였어요. 이건 제 땀이고 제 무릎 통증이고 제 자존심이니까요. 여보, 나 오늘 월급 받았어. 남편한테 신나서 말했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래, 축하해.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어. 아, 그 말이 얼마나 좋던지요. 우리 살림의 보태가 아니라 당신이 쓰라고 하는 그 말이요. 통장에 찍힌 숫자도 좋았지만 저는 일부러 현금으로 찾아오기로 했어요. 은행에 가서 창구 직원한테 말했죠. 전액 현금으로 찾고 싶은데요. 직원이 살짝 이상한 표정을 지었지만 금방 돈을 세워줬어요. 빳빳한 10,000원짜리 지폐를 손에 쥐는 순간 그 감촉이 참 좋았어요. 종이의 까슬까슬한 느낌, 잉크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돈을 세면서 손가락 끝으로 느껴지는 지폐의 두께감이 얼마나 실감 나던지요. 집으로 돌아와서 거실 탁자에 돈을 쫙 펼쳐놨어요. 10,000원짜리들이 부채처럼 펼쳐졌죠. 햇살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났어요. 한 장 한 장 만져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내 돈이구나. 내가 일해서 번 돈. 6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제 돈을 만져보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뭘 샀냐고요? 제일 먼저 온 가족 단톡방에 사진을 올렸어요.
펼쳐진 돈 사진이랑 함께 엄마 첫 월급 키읔키읔키읔 나고요. 딸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첫째가 엄마 대박 축하해요. 키읔키읔. 둘째가 엄마 최고. 나중에 저녁 사주세요. 히읗히읗. 남편도 우리 마누라 최고. 라고 하트 이모티콘을 보냈죠. 그리고 저는 그 돈으로 뭘 샀냐면요. 제가 제일 갖고 싶었던 걸 샀어요. 강아지 산책용 예쁜 조끼요. 동네 옷가게에 가서 연두색 바람막이 조끼를 샀어요. 등에 강아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귀여운 거였죠. 옷을 입어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거울을 보는데 제가 한층 젊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이거 입고 출근하면 뭉치가 좋아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점심은 제가 좋아하는 칼국수집에 가서 한 그릇 먹었어요. 쫄깃쫄깃한 면발을 호로록 들이켰는데 그 맛이 얼마나 꿀맛이던지요.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서 속이 확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번 돈으로 먹으니까 맛이 다르네. 그리고 남은 돈은 통장에 고스란히 넣어뒀어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요. 나중에 손주들 세뱃돈 줄 때 쓰려고요. 할머니가 직접 번 돈으로 주는 세뱃돈이면 더 의미 있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 딸한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힘들지 않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하루 종일 서 있고 그냥 집에서 쉬지. 뭐하러 그렇게 고생해? 딸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엄마는 지금이 청춘이다. 예, 청춘이요? 그래. 어제는 뭉치 똥 치우다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파스 붙이고 누워 있으니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라. 아, 내가 뭔가를 하고 있구나 싶어서. 전화기 너머로 딸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됐죠. 그래도 무리하지는 마세요. 걱정 마. 엄마 아직 팔팔해. 너도 내 새끼 키우느라 힘들지? 엄마가 응원한다. 대신 엄마 인생은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유치원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창밖으로 석양이 보이더라고요. 하늘이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으로 물들어서 너무 예뻤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풍경인데 그날은 왠지 가슴이 뭉클했어요.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버스가 흔들리면서 제 몸도 좌우로 흔들렸어요. 옆자리에 앉은 젊은 아가씨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죠. 창밖을 보니까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퇴근하는 직장인들, 학원 가는 학생들, 저녁 장 보러 가는 아주머니들. 다들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리고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있구나.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신발을 벗으니까 발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거실로 들어가니까 남편이 저녁을 차려놓고 있더라고요. 왔어? 오늘도 수고했어. 저녁 먹자. 고마워요, 여보. 식탁에 앉아서 저녁을 먹는데 밥맛이 꿀맛이었어요. 따끈한 밥 한 술 뜨는데 입안에서 쌀알이 톡톡 터지는 게 느껴졌죠. 오늘 뭉치가 드디어 다른 강아지들이랑 놀더라고. 처음에는 구석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꼬리 흔들면서 다니더라고. 남편이 그래. 다행이네라고 하면서도 제 얘기를 열심히 들어줬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손주 재롱도 좋지만 이렇게 내 이름 썩자 박힌 명찰 달고 일하는 기쁨은 더 좋다고요. 1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니까 웃는 제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더라고요.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만큼은 20살 처녀처럼 반짝반짝했어요. 출근합니다.
이제는 떨림 없이 당당하게 외치는 인사말이에요. 유치원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뭉치가 제일 먼저 달려왔어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제 다리에 몸을 비비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요. 뭉치야, 할미 왔다. 무릎을 굽혀 뭉치를 안았어요. 묵직한 몸무게가 제 품에 안기는데 심장이 쿵쿵 뛰는 게 느껴졌죠. 따뜻한 털의 감촉, 강아지 특유의 구수한 냄새, 이 모든 게 이제는 제 일상이 됐어요. 지난 1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첫째 딸 수진이가 어느 날 유치원에 찾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한참 동안 저를 지켜보더라고요. 강아지들 사이에서 웃으며 일하는 제 모습을요. 엄마,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죠. 그래, 엄마는 여기서 일하는 게 너무 좋아. 힘들지만 행복해.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거친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는데 저희만 생각하고 당연하게 부탁했네요. 이제 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몰라요. 앞으로도 계속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딸이 저를 이해해준다는 게 그게 제일 기뻤어요. 둘째 지영이도 변했어요. 요즘은 전화할 때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요? 라고 먼저 물어봐요. 제 이야기를 재미있어 하면서 듣더라고요. 엄마, 다음에 저희 애들도 데리고 갈게요. 강아지들이랑 놀게 해주세요. 지영이가 그렇게 말할 때 제가 손주들한테도 뭔가 줄 수 있는 게 생긴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남편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퇴근하면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봤는데 요즘은 저한테 유치원 이야기를 물어봐요. 오늘 뭉치는 잘 지냈어? 여보, 있잖아. 오늘 새로 온 강아지가 너무 귀여운 거야. 말티즈인데 눈망울이. 제 얘기를 들으면서 남편도 웃어요. 부부 사이에 대화가 생기니까 집안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제일 많이 변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하지? 가 아니라 오늘도 화이팅! 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옷장을 열 때도 뭘 입을까? 고민하는 재미가 생겼고요. 지난달에는 월급으로 새 운동화를 샀어요. 하얀색 운동화에 분홍색 줄이 그어진 예쁜 거였죠. 신고 출근하는데 걸음걸이가 더 가벼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도 달라졌어요. 아이고, 이 선생님, 오늘도 출근하세요? 마트에서 만난 이웃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해요. 정숙이네 엄마가 아니라 이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 게 참 좋아요. 요즘 유치원에 상담하러 오는 보호자 중에 중년 여성분들이 많아요. 강아지 문제로 상담받으러 왔다가 제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시죠. 선생님,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1예요. 세상에, 저도 59인데 저도 이런 일 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해요. 당연하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강아지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을 좋아한답니다. 실제로 제 영향을 받아서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는 분도 계세요. 그 말을 들으면 제가 누군가한테 영감을 줬다는 게 너무 뿌듯해요. 사장님은 이제 저를 완전히 믿어요. 이 선생님, 이번 신입 강아지 적응 훈련 맡아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젊은 직원들도 저한테 조언을 구하러 와요. 할머니, 이 강아지가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하죠? 그럴 때 제가 배운 걸 알려주면 오, 역시 하면서 엄지를 치켜 세워요. 그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통장 잔액도 조금씩 늘어가고 있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제가 번 돈이라는 게 중요하죠.
이번 달에는 남편한테 깜짝 선물도 했어요. 남편이 갖고 싶어 하던 등산화를요. 이거 비싼 건데 괜찮아? 괜찮아요. 내가 번 돈으로 사주는 거예요. 남편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오늘 퇴근길 버스 창밖으로 봄꽃이 활짝 피어 있더라고요.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면서 하얀 눈처럼 떨어지는 모습이 참 예뻤어요. 내 인생에도 봄이 왔구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의 시작일 수 있어요. 손주 봐주는 것도 좋지만 나를 위해 사는 시간도 필요해요. 우리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하니까요. 지금 뭔가 하고 싶은데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도전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니까요. 제 손에서 나는 고소한 게 밥 냄새. 이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향기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팅! 우리 모두의 인생은 아직 진행 중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고맙고 혹시 제 이야기가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조심스럽게 부탁드릴게요. 당신의 손길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